안녕하세요, 산호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걸 찍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궁금해하시고 여쭤봐 주시는 거를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다꾸 학개론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제가 뭐 누굴 가르칠 만큼 잘났다 아니고 내가 다 맞다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해라 아닙니다. 반박시 린말이 다 맞습니다. 제가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뭐 써보니까 좋더라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방식이니까 꼭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다꾸라는 게 팁이 워낙 여기저기 퍼져 있는 느낌이라 제가 느낀 것들을 그냥 한 군데에 정리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인스타나 트위터 산호210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꼭 영상에 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한 다꾸를 봤는데 여기 있는 뭐 스티커가 뭔지 궁금하다, 여기 쓰인 별이 뭔지 궁금하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이어리 추천이나 다꾸하는 법 같은 포괄적인 거를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DM 해주시면 되고요. 기왕 영상 보시는 김에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저는요 2020년부터 다꾸를 시작해서 60 다꾸도 해보고 감성 다꾸, 뭐 빈티지 다꾸, 스크랩 다꾸 되게 여러 장르의 다꾸를 거쳐오면서 현재 인물 다꾸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장르가 바뀌면 쓰는 아이템이 전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냥 돈 많이 쓴 사람이다.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인물 다꾸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꽉꽉 채우는 식에 일기보다 꾸미는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일기란 그냥 다꾸의 한 부분 같은 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저를 따라오면 이런 다꾸를 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려는 의도 하나랑, 만약에 내가 블렛 저널이나 기록이 중요한 다꾸 혹은 뭐 캐릭터 다꾸 이렇게 장르가 다른 다꾸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저랑은 다소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막 복잡해 보이고 화려하고 한데 전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해보면 쉬워요. 쉬움. 이게 천천히 레이어드를 쌓는 방식이다 보니까 차근차근만 따라오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름 이것도 커리큘럼이란 게 있는데요. 대상은 정말 다꾸에 관해 1도 모르는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들으셔도 되고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냥 제 쌉소리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뿐이죠. 먼저 오늘은 다꾸 전 준비, 스티커랑 마테, 키스컷, 다이어리 이런 거 고르는 방법이랑 이런 거 용어 설명까지 다 드릴 거고요. 입점처 할인 시기 같은 것도 싹 정리해왔으니까 기존 다꾸러분들께도 아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본 다꾸하는 법, 다꾸라는 게 사실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통상의 다꾸를 하는 법, 뭐 기본적으로 마테 고르는 거, 색감 맞추는 거, 배치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기본적인 스킬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진 찍고 보정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아까 제 다꾸 사진 정도의 복작복작한 그런 사진을 찍는 법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다만 보정은 아이폰 기준으로밖에 알려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본 다꾸 틀을 깨가지고 요즘 또 엽서 다꾸가 유행하잖아요. 그런 식의 종이 오리고 막 예술작품처럼 만드는 그런 다꾸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알려드린다고 하면 좀 머쓱한 게 저도 막 잘하진 못해가지고 이게 위에 보시면 말풍선에 실습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저랑 같이 다꾸하는 건데 이때는 저랑 같이 헤매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헤매요 같은 느낌으로. 일정은 기본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걸 생각하고 있긴 한데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꾸하기 전 준비물을 살펴볼 건데요. 당연히 뭐 스티커랑 이것저것 있습니다. 마테나 키스컷, 모조지 같은 거는 다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들고 왔고요. 먼저 스티커에는 인물이 들어간 스티커가 있고요. 저희는 요거를 이제 메인 재료로 사용할 거고, 그 외에 데코로 쓸 수 있는 캐릭터랑 별 하트 같은 데코, 영어 한글 숫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키스컷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나오는 추세라, 그래서 아래를 보면 이렇게 롤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하나하나 조각이 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일정한 길이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
일반 판 스티커에 비해서 양이 월등히 많아가지고 다꾸러들이 주로 선호하는 종류의 아이템입니다. 왜 키스컷이냐면 이게 이 조각들 칼선을 낼 때 기계가 이제 키스하듯이 촉 하고 맞닿았다가 떨어져서 그렇대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게 키스컷이고요. 롤테이프라는 말 대신 이제 키스컷이라고 부를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는 마테인데 마스킹 테이프를 줄여가지고 마테라고 하고요. 데코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수 재료긴 하지만 다꾸의 무드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다꾸러들이 스티커보다 이 마테랑 키스컷 사는데 돈을 아주 탕진한다는 사실, 저 포함해서.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고요. 다음으로 다꾸 배경이 되는 모조지랑 이제 중요한 다이어리가 왜 메인 재료에서 빠졌냐면 모든 것은 이제 스티커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스티커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마테든 모조지든 다이어리든 따라오는 거라서 뒤로 뺐습니다. 다이어리는 크게 60이랑 제본이 있는데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많이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가위나 풀, 필기류 같은 장비가 필요하고요. 이제 다꾸러들이 주로 쓰는 장비로는 핀셋이랑 풀테이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꾸가 정말 작은 피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붙이려면 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핀셋은 정말 필수고요. 전 이거 없으면 다꾸 못해요. 그리고 풀테이프는 우리 그 수정 테이프처럼 이렇게 쭉 그는 테이프인데 이렇게 찐득찐득한 접착면이 있어가지고 풀처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풀 쓰면 손이 너무 더러워지고 붙인 것도 막 주변이 들뜨고 해가지고 풀테이프 쓰는 게 깔끔하기 때문에 다꾸러들이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자, 이렇게 장비 소개를 다 마쳤고요. 스티커 고르는 법부터 시작할게요. 자, 스티커 고르는 법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입점처에서 사는 방법이랑 작가님 통판에서 사는 법, 그리고 페어에서 사는 법,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입점처는 다양한 작가님들이 모여서 한 곳에 판매하시는 소품샵이고요. 작가님들이 입점에 계신다 해서 입점처라고 불러요. 여기는 처음에 취향을 탐색하기가 아주 좋다는 점.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가 있으니 한번 들어가셔서 브랜드별로 쭉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는 뭐 장바구니에도 담아보시고, 이거는 작가님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소품샵 사장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라 상시 판매를 하고요. 정가에 판매를 합니다. 만약에 작가님이 직접 판매를 하시면 뭐 10,000원 특전, 20,000원 특전 해가지고 가격별로 덤을 챙겨주시는데 입점처는 그런 게 없고요. 입점처에서 자체 덤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것 정도? 이게 정가 판매긴 한데요. 할인을 자주 해가지고 이 기간을 잘 노리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비정기적이나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10% 세일해주는 곳이 많죠. 때에 따라 20%까지 세일하는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 입점하거나 신상은 일주일 동안 10% 할인해주는 곳이 많으니 그것도 노리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별로 10%에서 40%까지 큰 세일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라서 이때 진짜 박 터집니다. 이때 진짜. 주문하면 배송까지 한 일주일, 2주일 걸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입점처 브랜드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20%, 30%, 40% 이렇게 할인하는 브랜드 리스트를 쫙 적어준 다음에 나머지는 10% 이런 식으로 합니다. 브랜드는 그때그때 다르고요. 이게 제가 직접 구매하거나 본 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충 이쯤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두무는 1월 중, 7월 중 이렇게 2번 상반기, 하반기 결산 해가지고 할인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반기 결산을 안 했었나? 아무튼 사정에 따라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위드유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년마다 세일을 크게 하고요. 소소로하는 월초마다 온라인에서 10% 세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입점처로는 잠시다락, 올더띵스 아이러브, 밀키앤멀키 이렇게 있고 동그리 코로로도 있고요. 그리고 메이드바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은 따로 없고 홍대, 연남, 상수, 서면 이렇게 있던가? 오프라인 매장인데요. 꽤 규모가 크고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님들 라인업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 팝업 같은 행사도 열리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놀러 가신다면 구경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방식 중에 통판이랑 페어가 있는데요. 통판은 말 그대로 작가님이 직접 통신 판매를 여시는 거라 매우 비정기적으로 열리고요. 작가님 인스타를 팔로우 해놓으셔야 일정을 확인하기가 좋아요. 아까 입점처에서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작가님들이 몇 분 생기셨잖아요. 그분들 인스타를 찾아서 이제 팔로우를 해놓으면 추천 탭에 또 다른 작가님이 뜨고 하니까
이렇게 쫘라락 팔로우를 해놓으시면 전체적인 다꾸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기가 좋다. 통판은 주로 20에서 열리는데 간혹 스마트 스토어도 병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20라서 이게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미리 장바구니를 담아놓다가 마켓 시간이 되면 통판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인기 있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티켓팅이라고 부를 만큼 거의 빡세고요. 내가 만약에 꼭 품절없이 가져야만 한다. 그러면 꼭 정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작가님이 직접 열고 포장하시고 배송까지 하시는 거라 덤을 직접 챙겨주시고요. 정가에서 보통 500원 정도 깎아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이게 건별로 배송비가 붙으니까 많은 브랜드를 한 번에 맛보기는 어렵고 다꾸를 어느 정도 해본 후에 이 작가님 제품이 너무 잘 쓰인다. 아니면 작업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는 경우에 통판을 이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페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서일패나 케일패 같은 거 오프라인에서 작가님들 직접 보고 부스에서 구매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덤이 있고 행사가라고 해서 이제 정가에서 500원 정도 깎아주시는 편이에요. 이게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티켓팅을 오프라인으로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기 작가님은 이제 페어 열리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문 딱 열리면 그냥 바로 뛰어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번호표 받고 2시간 막 대기 타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다꾸판이 개인 작가님들이 운영하시는 거고 하다 보니까 재고를 막 무한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작가님들이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그만큼 적정한 양의 재고를 뽑아 오시지만 이게 수요라는 게 항상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페어에서 조금 어리바리한다? 그럼 바로 내주시는 품절대가 없는 거지요. 처음에 못 모르고 탐색할 때나 이제 여유롭게 가가지고 뭐 살까 하는 거지. 이게 다꾸 좀만 해보면 나 이거 꼭 사야 돼, 없으면 죽어 하는 게 생기거든요. 이제 특히 작가님들이 페어 전에 신상을 이렇게 인포로 정리해서 딱 올려주세요. 그거를 보고 이제 예산을 짜고 뭐 살지 위시를 이제 정해가는 건데 서두르지 않으면 그냥 페어에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다꾸러에게 페어란 뭐다? 전쟁이다. 아무튼 페어는 이제 물건이든 작가님 얼굴이든 직접 보고 살 수가 있어가지고 면대면으로 마주치니까 좋고요. 한번 입장료만 내면 되니까 여러 브랜드에서 찍먹하면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페어 한정으로 이제 B급이나 단종템을 막 1,000원, 2,000원 이렇게 판매하시는 작가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냥하기에 딱 좋다. 그리고 뽑기 이벤트나 스탬프 투어 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즐길거리가 또 쏠쏠합니다. 이건 제가 임의대로 나눠놓은 건데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수원에서 열리는 수원 일러스트 코리아 뭐 이렇게 있는데요. 다꾸러들 물론 대형 페어 많이 가기도 하지만 정말 찐들이 많이 간다 하는 거는 중형이나 소형 페어 같아요. 왜냐면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행사들이니까. 대형 페어는 다꾸템 플러스 알파로 뭔가 엽서나 감상용 아트웍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중형, 소형 페어들이 딱 다꾸템이 밀집해 있는 느낌? 이제 얘네는 주로 대관에서 열리는 행사라면 소형에서는 그 외의 장소에서, 뭐 페이퍼즈는 대전에 있는 소소로아에서 열린다고 알고 있고, 집집도 예전에 서울숲 쪽에서 건물을 대관해서 열렸던 것 같고요. 소형이라고 해서 라인업을 얕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알찬 경우도 있으니 항상 주시하면 좋습니다. 팝업은 작가님들 한 2분 정도가 콜라보하는 형식으로 작은 공간을 대여해서 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워낙 산발적이라 뭐라고 딱 정의를 못하겠네요. 아무튼 이런 페어나 팝업 소식은 관심있게 보던 작가님 팔로우하고 있으면 저 여기 참여해요 하고 인스타에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가볼까? 다른 작가님은 누구 가시지? 하면서 이제 장소 어딘지 보고 라인업 어떤지 보고 하는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인스타로 뭐 마켓 일정이나 배송 공지, 어디 참가하는지 이런 거 공지하시니까 꼭 팔로우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어디서 사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스티커는 데코류 제외하고 다꾸의 메인 재료가 되는 인물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되는데 절대 한 작가님이나 한 종류 스티커에 몰빵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내가 막 자연풍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자연풍을 막 샀어요. 근데 다꾸에 보니까 너무 칙칙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스티커 많이 산 사람 되거든요. 자연풍이든 뭐 키치하고 발랄한 스타일이든 여러 가지 분위기를 꼭 많이 시도해보세요. 내가 자연풍 잘할 것 같죠? 꼭 그런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꾸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게, 같은 자연풍이어도 다꾸에서 결과물이 예쁘게 나오는 스티커가 있고
다꾸가 술술 잘 되는 스티커가 있고 막상 보기에 쉬워 보였는데 다꾸하기 더럽게 어려운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꾸는 뭐다? 실전이다. 해봐야 알아요, 이게.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다꾸가 잘 되냐 안 되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내 눈에 별로였던 키치발랄 스티커가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취향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꾸가 막 잘 안 돼. 뭘 해도 안 예뻐 보이고 그럼 어떻게 된다? 다이어리 꾸미기 자체가 재미없어지는 거죠. 즉 뭐다? 개밤티 다꾸는 다태기의 지름길이다. 꼭 한 가지만 고집했다가 다태기 오지 마시고 꼭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스티커를 골랐어요.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마테랑 키스컷이거든요. 사실 얘네들이 다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테는 다꾸 위아래에 붙이거나 프레임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다꾸의 전체적인 무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민트색 마테 붙인 거 있죠? 이거 왜 붙였을까요? 스티커에 민트 색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스티커의 색감을 보조하면서 포인트를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테는 보통 폭이 15mm고요. 여기도 15mm가 쓰였네요. 이걸 기준으로 더 얇아지면 12mm, 10mm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더 두꺼워지면 20mm, 25mm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마테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겠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15mm라 이 폭감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보통 10m인데 제품에 따라 7m짜리도 있고 5m짜리도 있고 하니까 잘 보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또 한 롤에 패턴이 여러 개 있는 패턴 마테가 유행인데요. 로지 스티커의 이 마테들을 보시면 이렇게 세 패턴이 한 마테에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쓰기 편하도록 여기 마테 감개에 감아서 보관을 하는 편인데요. 다이소에서 10개에 1,000원에 팔아요.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감을 때 마테마다 간격을 너무 넓게 하면 나중에 좀 이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100% 부족해지거든요. 마테 감개가. 워낙 띵 할 때도 쓰이고 다꾸러들끼리 나눔할 때도 쓰이고 요즘 이렇게 패턴 마테가 부쩍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가 될 때 몇 개 쟁여두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키스컷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롤에서 떼어 쓰는 스티커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보통 한 패턴이 25cm고요. 그래서 이게 20개 반복이 돼가지고 5m가 나옵니다. 이 5m라는 총 길이는 대부분의 키스컷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떤 키스컷은 17.5cm고 한 패턴에 어떤 키스컷은 1m고 이렇게 굉장히 키스컷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잘 하고 구매를 하시면 좋고요. 키스컷은 그냥 스티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코 스티커. 그래서 메인 스티커를 보조해가지고 데코해주는 역할을 하고 종류로는 이제 별이나 음표, 하트 같은 데코류가 있고 캐릭터가 그려진 키스컷이 있고요. 라벨이나 글씨 뭐 집 가고 싶다, 뭐 퇴근하고 싶다 이런 글귀가 써있는 글자 스티커 형식의 키스컷이 있고 한글, 영어, 숫자를 조합하는 한글 스티커 같은 형식의 키스컷이 있습니다. 종류 진짜 많죠? 아까 스티커가 키스컷으로 대체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종류도 많을 뿐더러 키스컷 하나 사면 같은 패턴을 20번이나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죽을 때까지 못 쓰지만 아무튼 파 스티커 하나보다 이득이 많다 보니 요즘은 대부분 데코류가 키스컷으로 나오고 저도 사실 다꾸할 때 인물 스티커 하나만 빼놓고 데코 같은 거는 키스컷에 대부분 의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테랑 키스컷 고르는 법, 대원칙 뭐다? 내가 산 스티커에 맞춰서 구매한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자연풍 스티커를 샀으면 같이 꾸밀 자연풍 아이템을 사야겠죠? 풀이 그려진 키스컷이나 초록색 마테 같은 거요. 근데 이게 마테 하나에 막 4,500원, 5,000원 이렇게 하고 키스컷은 6,500원, 7,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막 통으로 덜컥덜컥 샀다가 당신은 된다 거지. 꼭 번장이나 띵카페에서 여러 종류로 구매를 해보세요. 이것은 피로 쓰인 조언입니다. 특히 데코템은 어떤 게 잘 쓰일지 모르고 초보자가 감을 잡기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초록색이어도 명도와 채도가 전부 다르잖아요. 만약에 내 스티커가 좀 쨍한 초록이에요. 근데 마테가 너무 숨죽어 있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다꾸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색감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살 때 직접 스티커랑 마테랑 대조해보지 않는 이상 구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놓고 막상 다꾸하려고 보니 어울리는 템이 없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다꾸는 템빨이다 들어보셨죠? 초기에는 최대한 많은 템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많은이라는 게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종류가 많은 거. 종류가 많아서 내가 이것도 대보고 저것도 대보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니까 꼭 띵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띵을 받는다면 마테는 1m 정도여도 충분하고요. 정말 예뻐서 많이 가지고 싶다 하는 거는 2m까지도 추천합니다. 키스컷은 사실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그렇게 파는 판매자가 많이 없으니까 서너 패턴만 있어도 충분해요. 아니면 트위터 같은 곳에서 랜덤 띵이라고 해서 랜덤으로 30컷, 50컷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참고로 아까 마테 10m에 보통 4,500원,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10m니까 나누면 450원, 500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고요. 물론 폭과 재질에 따라 좀 달라요. 폭이 작으면 더 싸지는 거고 만약에 글리터나 박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미터당 가격이 배로 뛰어요. 총 미터가 5m라서. 그리고 키스컷은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데 보통 20패턴이니까 나눠서 300원, 400원인 경우가 많고요. 이것 또한 패턴 길이나 재질에 따라 좀 갈리겠죠? 이거 보세요. 이게 같은 돈 10,000원 들이는데 마테 고작 2개 구매한 거랑 띵으로 20종류 구매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왜 띵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마테랑 키스컷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모조지입니다. 모조지는 이제 닦고 배경에 붙이는 종이 재질의 스티커인데요. 원래는 모조지 재질이다 라는 의미로 종이 재질 혹은 뭐 떡메모지 이런 뜻이었다가 어느 순간 모조지 스티커를 모조지라고 줄여 부르는 바람에 스티커 형식의 배경지를 모조지라고 하고요. 떡메모지는 접착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조지랑 떡메모지랑은 좀 구별해서 부르는 경향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모조지 하면 종이 재질의 스티커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각 모조지랑 칼선 모조지가 있는데요. 사각은 말 그대로 이제 전부 떼어 쓸 수 있는 거. 배경에 주로 쓰이고요. 칼선은 도무송처럼 대지 안에 이제 하트 칼선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칼선 모조지는 주로 인물 바로 뒤에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내지 디자인이 있는 패턴 노트에 주로 잘 쓰이고요. 모조지도 또한 뭐다? 내가 산 스티커에 맞춰서 구매를 한다. 아니면 스티커 구매한 작가님이 모조지도 판매하신다 하면 그거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모조지는 요즘 많이들 덤으로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닦고 하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자꾸 생겨요. 이상하다. 아무튼 모조지 모자랄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다이어리 고르는 법. 닦구를 할 때 어떤 다이어리를 쓰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닦구할 때 다이어리 고르는 기준은 무조건 메인 인물의 크기와 형태에 맞춰서 고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비율의 다이어리를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흔히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닦구러들이 다이어리 추천하는 거는 전부 막 비싸고 미도리, 몰스킨, 호브니치 이런 것만 추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주로 다이소 다이어리만 써왔고요. 다이어리에 2만원, 3만원 이렇게 못 쓰는 인간이어가지고 비싼 거 절대 추천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밑에 써놓은 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다이어리가 있다 하는 정도? 뭐 여건이 되시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데 비싼 거 샀다가 닦고 탈덕해버리면 아쉽잖아요. 아무튼 다이어리 비율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4:5 정도의 넙대대한 스타일이 기본형이고 대표적으로 미도리나 호브니치 A6가 이렇게 생겼는데 비슷한 비율로는 이거 아니어도 흔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세로가 길어진 버전이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A5, A6, A7 이 정도고 이게 제가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린 게 아니고 눈대중이어가지고 대충 느낌만 봐주세요. 여기서 5, 6, 7 이거는 사이즈만 달라진 거고요. 7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요. 대표적으로 무인양품 다이어리가 있는데 이게 접근성이 좋고 튼튼하고 저렴하니까 추천드립니다. 제 기억으로 한 2,500원 했었나? 그리고 얇아서 금방 채우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요즘 트렌드인 요 길쭉이 사이즈 보시면 세로가 확연히 길죠. 이게 인물들이 보통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니까 인물 닦구하기에 아주 찰떡이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호브니치 윅스가 있고 요즘은 모조지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길쭉한 사이즈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튼 셋 중에 하나 고르신다 하면 길쭉이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이어리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올라가면 점점 작아지는 거고요. A5부터 시작해서 7까지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작아진 게 이제 M5 사이즈라고 하는데 얘네는 제 본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60이 많은 것 같아요. A7은 링 6개, M5는 링이 5개. 그래서 M5인가?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A6 이하로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A5 이거 양면에 꾸미려면 크기가 A4 한 바닥이거든요.
펼치면 A4니까. 근데 스티커가 요즘은 다 작게 나오는 데다가 인물이 손바닥만 한데 다이어리가 지나치게 커버린다? 그러면 이제 눈물 잘잘 흘리면서 배경만 주구장창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리 사이즈 좀 작아도 괜찮고요. 오히려 좀 작아야 밀도 있고 귀엽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길쭉이 사이즈나 작가님 제작 노트가 많아진 만큼 A6다 뭐다 하는 거는 분류가 사실 무의미해져가지고 아무튼 무인양품이나 다이소가 싸고 접근성도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호보니치 윅스?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품번 적어드린 이거 있죠. 이게 호보니치 윅스랑 아주 유사한 사이즈거든요. 이거 말고도 최근에 나온 뭐 프로 시리즈 노트라든가 엔젤 코어 노트라든가 시즌 상품이라 당장은 없겠지만 다이소가 꾸준히 길쭉한 사이즈의 노트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둘씩 쟁여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프노트라고 이게 핑크 책 등에 이렇게 곰돌이 그려져 있는 노트가 있는데 그거는 떡제본이라 내지가 우수수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주의하세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작가님들이 만드신 노트를 구매하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제가 아는 작가님으로는 뭐 훈지나 로지 스티커, 웨이트 패치 작가님이 계셨던 것 같고 가격도 10,000원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내지 디자인은 크게 무지랑 모는 패턴 이렇게 있는데 전 사실 무지든 모는이든 크게 신경 안 쓰긴 하거든요. 어차피 다꾸로 다 덮어가지고. 근데 무지는 마테를 붙여도 뒤에 모눈이 안 비치니까 좀 깔끔한 면이 있어서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다꾸 하시는데 다이어리 딱 펼치면 좀 막막할 순 있거든요. 너무 그 황량한 사막에 버려진 느낌? 여기에 다이어리와 나 단둘이? 아무튼 그런 느낌이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싶다. 혹은 내가 정렬이 좀 중요한 사람이다. 막 오와 열을 맞춰야 되는 강박이 있다. 그러면 모눈 쓰셔야겠죠? 그리고 요즘은 패턴 노트가 유행인데 이게 내지 디자인이 있는 노트거든요. 근데 이게 페이지마다 다 다른 패턴이 있어서 골라잡아 다꾸하는 맛이 쏠쏠하답니다. 근데 일반 다꾸하는 거랑은 조금 문법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조금만 꾸며도 뒤에 내지가 받쳐져서 다꾸가 완성도 있어 보여요. 요거는 이제 로지 스티커 작가님도 만드셨고 지제 스튜디오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10x10 기획전으로 웨이트 패치 작가님도 만드셨고 애플샵, 코코넷네도 나올 예정이라 하고 아이오 스튜디오도 있고요. 진짜 유행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장비들을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가위나 풀, 필기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뭐든 손에 맞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하시면 다이소에 수의용 가위가 있어요.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펜은 주스업 0.3이고요. 그 외에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딱히 글씨를 많이 쓰지도 않고 색깔 펜으로 포인트를 주는 일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전 이거 쓴다 뿐이지 각자 갖고 계신 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셋이랑 풀테이프인데 제일 중요한 핀셋. 이게 다꾸가 생각보다 정밀한 작업이라 핀셋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정말 다꾸 재료 말고는 돈을 극한으로 아끼는 사람이라 다른 데서 파는 뭐 2,000원, 3,000원짜리 쓰기 싫어가지고 다이소 한우물만 파봤거든요. 근데 다이소에 핀셋 종류가 많아요. 뭐 스티커 핀셋, 네일 집게 많은데 겉으로 보면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찝어보면 이 끝부분이 너무 무뎌서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게 날카로워야 스티커가 막 팍팍 집히고 다꾸할 때 예를 들어 뭐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붙인 스티커 사이를 막 파고들어가지고 들쳐내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최종으로 진짜 강추하는 게 이 정밀 핀셋입니다. 이거 진짜 날카로워가지고 이용지북에 붙인 것도 문제없이 뗄 수 있고 하나 사가지고 1년은 거뜬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풀테이프는 종이 같은 거 깔끔하게 붙일 때 필요한데요. 이게 손이 덜 찐득한 것도 있긴 한데 풀 같은 경우는 붙이고 나중에 굳으면 그 종이 딱딱해지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만약에 종이 한 면을 다 풀칠하고 나면 다음날 보면 엄청 딱딱하잖아요. 이게 다이어리가 부풀수록 이렇게 윗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가 되게 유동적으로 구부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풀칠한 페이지가 많으면 종이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질 않으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풀테이프는 그런 게 없으니까 써도 계속 부들부들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쓰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쓰는 거는 알파문구 건데 이게 리필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풀테이프야 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고장나는 풀테이프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거는 쓰면서 고장난 적도 없었고 접착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꾸 시작하고 나서 처음 시작을 이걸로 했는데 계속 이거 쓰고 있어요. 와 진짜 다 알려드렸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궁금하신 거는 DM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고
제발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 싹싹 빌기. 당신을 다꾸 존잘로 만들어드리겠다는 이 굳은 결심이 보이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다꾸하는 기본 형식이랑 스킬들 말씀드릴 거고 저랑 같이 다꾸도 해볼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아니 기대 조금만 해주세요. 암튼 다음에 봅시다. 안녕.